절대 양치만으로 잇몸 지키려 하지 마세요. 10년 안에 이빨 절반 잃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치주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5,000명을 15년간 치적한 결과입니다. 충치 때문에 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잇몸이 먼저 무너져서 멀쩡한 이까지 뽑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잇몸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를 뿐이에요. 저는 35년간 자연치유 통합치의학을 연구해온 박세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치과 한 번 안 가고 10년을 버틴 74세 환자분의 비결입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닙니다. 입안에 바르는 단 하나의 습관. 이거 하나로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 중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칫솔질보다 더 중요한 구강관리법, 잇몸을 살리는 천연재료 5가지, 그리고 하루 3분 루틴까지 전부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를 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치아 자체가 아니라 잇몸 때문에 이를 잃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치아는 멀쩡해도 잇몸이 무너지면 그 일을 못 씁니다. 왜냐면요. 이 뿌리를 지탱어주는 게 바로 잇몸이기 때문입니다. 잇몸은 치아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듯 잇몸이 무너지면 치아도 무너집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빠지는 치아의 67%가 치주염 때문입니다. 충치 때문이 아니에요. 잇몸이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양치할 때 피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잇몸이 가끔 붓거나 욱신거리신 적 있으세요? 그걸 잇몸이 약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넘기셨다면요.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잇몸뼈가 녹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전문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피만 나는 수준이에요.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방치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습니다. 뿌리를 붙잡던 뼈가 녹습니다. 결국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치주과 김정호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요. 잇몸 출혈을 1년 이상 방치한 환자의 78%가 5년 내 치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기가 되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잇몸에 있는 혈관들도 약해집니다. 입이 마르거나 침분비가 줄면 세균도 더 빨리 자랍니다.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50대 이후로는 잇몸 퇴행 속도가 30대의 2.3배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치아 건강은 곧 잇몸 건강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칫솔질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잇몸을 살리는 습관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양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칫솔질만으로는 잇몸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 선. 그러니까 이와 잇몸임이 만나는 경계 부분.
그 안쪽에 세균이 많이 쌓이는데요. 일반적인 칫솔로는 그 안을 제대로 닦기가 어렵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요. 일반 양치질로 제거되는 세균은 전체의 6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는 잇몸선 아래와 치아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혀와 입천장, 볼 안쪽도 칫솔질에서 자주 빠지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들도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세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침은 자연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잇몸까지 닿는 보조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요. 치간 칫솔, 치아 사이사이, 칫솔이 못 들어가는 틈새를 닦아줍니다. 혀 클리너, 백태, 입냄새의 주범인 혀 표면 세균을 줄여주고요. 입안 마사지, 잇몸을 가볍게 문지르거나 두드려주는 것도 혈류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손끝이나 깨끗한 거즈 또는 부드러운 면봉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도요. 양치 다 하는데 왜 잇몸이 붓죠? 치과 갔다 왔는데 또 피가 나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께 한 가지 추가 루틴만 알려드려도요. 잇몸 출혈이 줄고 붓기가 빠진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과 안 가고 10년 버틴 분의 실제 루틴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올해로 74세 되신 분인데요. 경상도 지방에 사시는 분으로 제가 서울에서 진료할 때부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아주 성실한 환자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도 있으셨어요.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구강건조가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10년 가까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도대체 뭘 하시길래 그러냐고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잇몸에 매일 뭘 발라줘요? 칫솔질 끝나고 나서요. 자세히 물어보니요. 칫솔질을 마치고 나서 깨끗이 헹군 입안에 손끝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잇몸선을 따라 천연 재료를 살짝 바른다고 하셨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걸로 뭐가 되겠어 싶었죠.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치과에서 스케일링만 가끔 할 뿐 잇몸에 염증이 잡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치주염 초기 소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잇몸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분이 10년 전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촬영한 잇몸과 작년 정기검진 때 촬영한 잇몸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는데요. 놀랍게도 퇴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잇몸선도 안정적이고 출혈이나 염증 흔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요. 이분이 단 한 번도 치아를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4세에 자연 치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드뭅니다. 이분의 루틴을 정리해드리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한번 하고요. 면봉에 천일염을 아주 살짝 묻혀서 잇몸선을 따라 쓸듯이 바릅니다. 그 다음 혀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저녁엔 같은 방법으로 코코넛 오일이나 프로폴리스 액을 얇게 발라주십니다. 이때는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시는 게 포인트고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느껴지지만요. 하루 2번이면 습관이 됩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양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낀 후에
하나씩 시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이분의 루틴을 많은 환자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실천하신 분들은요, 잇몸 붓기나 피나는 증상이 줄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요, 이 루틴이 아주 복잡하거나 비싼 제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잇몸을 살리는 천연 재료. 둘째, 그걸 바를 수 있는 간단한 도구. 셋째, 하루 2번의 시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잇몸에 바르면 좋은 천연 재료는 도대체 뭐냐? 어떤 걸 어디에 어떻게 쓰어야 하는 거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5가지는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써보고 효과가 좋다고 입을 모은 것들이고요.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자주 권해드렸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사실 이미 외국에서는 오일 풀링이라고 해서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어요. 코코넛 오일 속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미국 치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코코넛 오일로 입안을 헹군 그룹이 그냥 물로 헹군 그룹보다 구강세균이 43% 감소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해서 자주 붓는 분,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거나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요, 코코넛 오일을 살짝 발라주거나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양치 후 면봉이나 손끝에 오일을 소량 묻혀서 잇몸 선 쪽을 따라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삼키지 마시고요. 충분히 문질러 주신 뒤 각을 하고 뱉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리는데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고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 진정작용을 해줍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치주염을 유발하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근을 87%까지 억제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욱신거릴 때 양치 후 프로폴리스 원액을 아주 소량만 잇몸에 찍어 바르세요.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시중에 스프레이 형태도 있습니다. 단, 너무 자주 바르지는 마시고요. 하루에 1번만. 특히 자기 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천일염입니다. 혹은 죽염도 좋습니다. 염분은 적당히 쓰면 입안의 세균을 억제해주고요. 잇몸에 생긴 작은 상처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을 직접 잇몸에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입안 점막이 예민해서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살짝만 타세요. 물 200ml에 소금 1꼬집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가글을 하거나 면봉에 묻혀서 잇몸선을 따라 닦아주시는 거예요. 죽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죽염가루를 깨끗한 손가락에 아주 소량 묻혀서 잇몸선에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요. 누르듯이 살짝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원래 호흡기 쪽에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요. 입안에 사용할 경우 강력한 탈취 효과가 있어서 입냄새가 고민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잇몸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유칼립투스 오일이 구강 내 염증 유발 물질을 35% 감소시켰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유칼립투스 오일 제품 중 식용이나 구강용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절대로 향초용이나 방향제용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일을 깨끗한 면봉에 묻혀 잇몸 안쪽을 따라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있는 분들은요, 미지근한 물에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희석해서 가글처럼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폴리페놀은 잇몸이 쉽게 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요. 녹차 카테킨이 치주질환 환자의 잇몸 염증 지표를 28% 개선시켰을 것입니다. 녹차를 진하게 우려내신 뒤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입을 헹구거나 면봉에 묻혀 잇몸선에 바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5가지 재료는요. 전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대부분 10,000원 이하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루에 단 3분에서 5분, 양치 후에 이 루틴을 추가하시는 것만으로 잇몸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이 루틴을 3달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요. 잇몸 때문에 시작했지만 잇몸 출혈이 잡힌 건 물론이고 입냄새가 줄어서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손이 기억하고 내 입이 반응하면 그게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입속에 바르면 좋은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사용 타이밍과 횟수,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언제 바르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요, 아침 양치 후와 자기 전 양치 후, 이렇게 하루 2번입니다. 특히 아침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난 뒤 입안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입안 환경을 빠르게 중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수면 중에 침 분비가 줄기 때문에 입안이 쉽게 마르고 세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바르는 루틴은요, 잇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2번째,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양치를 꼼꼼히 끝낸 상태여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가 남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발라도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꼭 깨끗한 면봉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주세요. 손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손을 씻고 손톱이 짧아야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바를 때는요, 잇몸선 바로 위쪽을 따라 살짝 눌러주듯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문지르거나 강하게 누르면 잇몸이 오히려 자극받아 상할 수 있어요. 바르는 양은요, 눈에 보일 정도의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입안은 흡수가 빠른 편이라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납니다. 3번째,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할까요? 이 부분은 재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은요, 하루에 한두 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잇몸이 약한 분들은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프로폴리스는요, 자기 전 한 번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과하게 사용하면 오이를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천일염은요, 하루 한 번 아침에 가글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직접 바르는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녹차 추출물은요, 가글로 하루 2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잇몸에 바르는 경우에는 자극이 없는지 먼저 테스트해 보고요. 문제가 없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며 포기하시면 아무런 변화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2주만 참고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주가 되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또한 잇몸에 상처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천연 재료라도 따갑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입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이지요. 이미 병적인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품을 선택하실 땐 반드시 식용이나 구강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요, 공업용이나 방향제용 제품을 입안에 사용하시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2번, 몇 분만 시간을 투자하셔도 입안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2주에서 4주만 실천하신 분들, 중요 잇몸 출혈이나 입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고요. 치과 방문 간격이 늘어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라도 양치 후 한 가지 재료만이라도 한번 바르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치아보다 잇몸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을 정리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는 어떤 생활 습관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드리는 잇몸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2번 이상 정확한 양치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칫솔을 2분 넘게 사용하더라도요, 잇몸 선을 따라 정확히 닦지 않으면 치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강한 힘으로 문지르면요, 오히려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과 치아 사이를 쓸어주는 방식으로 양치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은요, 칫솔을 잇몸 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닦는 겁니다. 좌우로 문지르는 건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속 마른 상태를 오래 두지 않기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면 잇몸도 약해지고요, 세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 중 혈압약이나 이뇨제 복용 중이시라면 구강 건조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무설탕 껌을 씹거나 레몬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조심해서입니다. 오징어나 마른 반찬처럼 질기고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은요, 약해진 잇몸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무른 음식만 오래 먹으면요, 잇몸에 자극이 부족해서 약해질 수도 있으니 딱딱하지 않되 적당히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
틀니나 보철물은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기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요. 그 부위에 음식물이 끼거나 잇몸과 계속 마찰이 생기면 염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틀니는 매일 세척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서 상태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5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관리하기입니다. 잇몸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요. 스트레스를 줄이며 비타민C나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주셔도요. 10년 이상 치과 한 번 안 가고도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치아보다 잇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60대 이후 치아 상실의 67%는 잇몸 문제입니다. 둘째,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잇몸 선 아래 세균의 40%는 칫솔이 닿지 않습니다. 셋째, 천연 재료를 활용한 3분 루틴이 해답입니다. 코코넛 오일, 프로폴리스, 천일염, 유칼립투스 오일, 녹차 추출물. 이 5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하루 2번 바르세요. 넷째, 생활 습관이 기본입니다. 정확한 양치, 구강 건조 예방, 적당한 음식 선택, 보철물 관리, 면역력 관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실제로 치과에서 치아를 뽑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요. 치아 자체의 문제보다 잇몸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건강했던 치아도 지지를 잃게 되고요. 결국 빠지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잇몸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2번 천연 재료를 활용한 3분 루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내 치아와 잇몸 건강을 결정짓는 가시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 안 들려면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맛있는 거 같이 먹으려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입속이 편안해지고요. 치과 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구강관리 비결이나 실천해 보신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강자연 치유를 연구해온 통합치의학 전문의 박세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잇몸과 삶을 위해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